자, 브레이 파지티브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하시긴 했는데요. 네. 일단 그래서 그 처음에는 PHR로 시작하셨고 네. 지금 당뇨병까지 오시기에 어떤 단계들이 있었나요? 이것도 사실은 저는 뭐 사실 제가 되게 분석적이고 계획적이라고 얘기를 이제 강 대표님이 했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면도 있는데 아이템을 고르게 된 것도 똑같아요. 이제 그런 약간 우연의 산물 중에 하나고요. 저는 또 사람 만나서 이제 뭐 소주 한잔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막걸리 먹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니까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분 되게 좋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같은데 네. 근데 나는 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합쳐지면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 저는 실행을 한번 해보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요? 이 당뇨병도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네. 헬스 스위치라는 것도 네. 사실은 이제 강북삼성병원의 박철영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박철영 네.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그런 약간 사석에서 술 마시고 얘기하고 놀다가 그렇게 시작한 거군요. 네, 네. 스위치가. 네, 그래서 박철영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박 교수님이 그 환자를 정말 고치고 싶어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당뇨병 내분비 전문이시니까 환자들이 도대체 우리 병원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진료실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야,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조절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막 이제 술 먹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앱 만들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빨리 만들어서 우리 환자들한테 한번 뿌려보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얘기입니다. 네. 이게. 네. 원래는 막 제가 알기로 그 유전 정보 분석 이런 것도 네. 하셨었고, 네, 그런 것도 했죠. 네, 네, 되게 네. 외주로 SI로 네. 사실 많이 하셨었고, 몇 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네. 그 S모 전자하고 또 뭐 이런 그럼요. 웨어러블 관련 일도 네. 제가 하신 걸로 네, 알고 그것도 있고, 했죠.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일, 네. 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네. 하다가 얻어 걸린 게 오만 잡다하게 하다가 걸렸다고 표현하시려고 그랬죠 지금.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아닌 게 잡다한 거를 이제 막 하다가 결국 이게 내공을 쌓는 거예요. 네. 내공을 쌓다가 이제 제대로 된 거 하나 수련하면 그게 이제 강해지는 거지. 곽정이죠. 예. 그렇지. 항동 18장? 내공을 키죠. 네. 항동 18장? 결국 이제 내공을 쌓아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 운일 수도 있고 그거는 네. 정말. 네. 근데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오랜 시간 버티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다 돈을 받는 프로젝트로 했어요. 저는. SI죠, 그러니까. 네, SI. 네. 소싱 개발 다 하고 정부 R&D 과제도 활용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보다는 내 돈이 훨씬 편하잖아요. 네, 남의 돈은 되게 어려운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워낙 성격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손발에 흙을 묻히더라도 그래도 내 돈 내가 벌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남길 수 있는 무언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돈을 벌면 훨씬 좋다. 그래서 다 그런 이제 그걸 짰죠. 다 형태를. 네. 그러면 이제 그 헬스 스위치라는 앱을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네. 강북 삼성병원의 그 당뇨병 환자들한테 뿌리고 연구를 네. 하셨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연구를 해서 네. 논문을 내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논문의 내용이 뭔가요? 논문의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앱을 쓰면 자가관리 앱을 쓰면 추가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고 약에다 네. 이제 앱을 추가했더니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네. 뭐 헤모글로빈 A1C가 되게 떨어지느냐.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싶었던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6개월간 그걸 보고 6개월 이후에는 앱을 쓰던 사람한테 앱을 뺐으면 혈당이 다시 올라갈까? 네. 그리고 안 쓰던 군에게 다시 앱을 추가적으로 깔아줬을 때 이 사람도 앞서 했던 사람들만큼 떨어질까? 를 이제 보는 크로스 스터디를 6개월을 더 한 거죠. 스터디를 6개월. 예. 네. 디자인이 되게 괜찮은데. 그런 디자인을 이제 박철원 교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환자한테 이걸 쓴다고 생각하시고 연구 디자인을 짜시니까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 디자인을 짜신 거고요. PI가 그때 논문 PI가 다 박철원 교수님이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IT를 만들고 이제 같이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대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연구를 한 게 2016년? 2014년. 아우, 되게 일찍 하셨네. 네, 2014년. 네. 최근에는 지금 그게 이제 뭐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뭐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해서 뭐 디지털 신약이니 한국말로는 아직 뭐 정립된 용어가 없지만 뭐 디지털 치료제 같은 걸로 해서
앱을 쓰면 질병이 치료가 된다 이 네,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원래 그 아까 당뇨병 원래 약을 먹어야지만 그 당화혈색소가 줄어드는데 네. 앱만 써도 그게 줄어든다 이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료의 개념이 이제 완치도 있지만 관리도 있으니까 관리된다. 네.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네. 앱으로. 만성 질환에는 이제 적합한 개념인 거죠. 네. 네. 그 당화혈색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의사가 두 분 계시니까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네. 좀. 네. 자, 정재야.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당뇨병의 그 되게 중요한 수치가 있거든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먼저 시간 안 됐어. 시간 네. 충분해. 그 혈당은 이제 매일매일 체크해서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라는 걸 피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3개월간의 어떤 평균 혈당치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약을 안 먹다가 이제 병원 간다고 이제 약 먹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이게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를 체크하면 3개월 동안 혈당 관리가 잘 됐다 안 됐다가 딱 나와요. 이게 이제 3개월 정도까지 유효하거든요. 네. 그 수치가. 그래서 그걸 체크하게 되면 이제 진짜로 이 당뇨 환자가 당뇨가 잘 관리되는지 안 관리되는지를 이런 혈당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당뇨 약을 먹으면 뭐 메트포민 같은 거 먹으면 이게 수치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목표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거는 이제 타겟마다 다른데요. 보통은 1에서 1.5 정도는 줄일 수 있죠. 네. 예. 퓨레이 앱을 쓰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추가적으로 0.65% 포인트가 더 떨어집니다. 네. 네. 0.65.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원래 8 정도 있던 사람을 6으로 원래는 6으로 만드는 게 목표는 2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약으로 이제 그러면 한 1. 조금 넘게 떨어뜨리고 요거 써가지고 그러면 네. 한 2 정도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상적이죠. 굉장히 네. 파워풀하네요. 네. 네. 잠깐 그 두 가지 검증하시려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이 앱을 쓰면 약을 먹지 않아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진다. 네. 약을 인증을 먹고 했고. 추가적으로 앱을 쓴 거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약을 먹던 사람 약을 뺏은 건 아니니까. 네. 예. 그 모든 군이 그러니까 대조군은 그 약을 뺏는 건 사실 뭐 비윤리적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좀.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중에 약을 먹는 군도 있고 안 먹는 군도 있을 텐데 네. 일단 대조군과 실험군은 어떻게 하셨던 건가요? 일단 2형 당뇨병 환자를 네. 모았고 당화혈색소 평균은 8.2 정도. 네.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설문에 응하신 분들을 했고 이제 성별하고 나이대를 이제 쌍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군 대조군을 이제 나눈 거죠.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실험군한테만 추가적으로 앱을 깔아드리고 기존에 받던 치료들 복약을 포함해서 기존에 받던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조군도 메트포민 같은 약을 먹고 있는 군이었던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거예요. 약 복용군에 이걸 하나 네. 추가해서 앱을 네. 추가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라고 네. 말씀하신 거군요. 추가적으로 네. 이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네. 그 앱을 뺏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7개월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쓰시던 실험군 75명에게 앱을 이제 지워라 해서 지웠죠. 다 지우고 이제 앱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신난다. 네,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가 크겠다. 혈당이 확 튀어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0.1% 포인트만 올라갔어요. 당화혈색소가.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유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더 추적 관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피 검사가 다 돈이니까 못했죠. 그래서 딱 이제 12개월간만 이제 그렇게 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앱을 안 깔아서 쓰다가 이제 새롭게 깔아서 쓰기 시작한 대조군, 이제 실험군이 새롭게 된 대조군. 원래 안 초반 쓰던 6개월까지 안 쓰다가. 대조군이 네. 7개월 차부터는 실험군이 그렇죠. 된 거죠. 네. 거기에 앱을 새로 깔아드렸을 때 그분들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 6개월, 그러니까 총 임상 기간 12개월째가 된 거죠. 그때 봤더니 그분들은 0.6%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또 역시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 네. 일단 효과가 있다. 네. 이건 뭐 이제 그냥 하셨었고. 효과 있는 거죠. 네. 네. 효과가 네. 있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사실 앱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 임상 결과부터 먼저 설명드려버렸는데 이 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앱은 기본적으로 앱을 처음에 딱 깔면 그 HRA를 간단하게 18문항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HRA가 뭔가요? 그 헬스 리스크 어세스먼트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당뇨병을 오래 앓았는지,
또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생활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 건강 검진 받을 때 보면 다 뭐 담배 피나 안 피나 이런 거 다 체크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일종의 이제 HRA인데 그거를 조금 약식으로 문항을 좀 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18문항을 받습니다. 받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3가지만 꼽아내요. 일단은 우리가 고쳐주고 싶은 문제. 예를 들면 수작업으로 꼽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아주 단순한 형태의 로직인 네.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점수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뽑혀 나오면 이분들은 요 3가지만 일단 고쳐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인터벤션이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하나의 이제 트랙이고요. 또 하나의 트랙은 일반적으로 24주간의 당뇨병 관리 교육을 하는 컨텐츠가 매일 1개씩 일주일에 5개가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 앱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앱이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쓰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의도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뇨병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3번째는 이제 측정을 유도하고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혈당을 재보세요. 그 한 번 재본 사람과 재지 않은 사람 너무 다르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합병증 검사 이런 거 안 받으셨으면 받으세요라고 알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럴 때쯤 되면 이제 뭐 추석이나 명절이 하나씩 낍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즈널 이슈가 있을 때 당뇨병 환자도 되게 괴로우시거든요. 음식도 많고 생활도 불규칙해질 확률이 높고 이제 그랬을 때 플랜 B는 이렇습니다. 뭐 모범생처럼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하면 그래도 덜 나빠진다라는 시즈널 이슈에 팁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24주간의 네. 교육 백본이 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혈당을 자가 입력한다든지, 네. 뭐 운동량을 뭐 이렇게 체크한다든지, 네. 뭐 밥 먹은 거를 뭐 이렇게 로깅해가지고 기록한다든지 네, 그런 네. 것도 다 포함되는 그렇게 거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당뇨 일기 쓰시던 기능들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보험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뒤에 휴먼 코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가 기록을 한 데이터를 보고 일주일에 2개 정도의 맞춤형 메시지를 그분들이 읽고 보내주세요. 수작업으로. 네, 수작업으로.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네. 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네. 할 때에도 그러니까 강북 삼성병원이랑 임상시험 할 때에도 휴먼 코치들이 뒤에 네, 맞습니다. 쓰던 거죠. 네, 그러니까 모델이 똑같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모델은 똑같은 모델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이 HRA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했지 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거의 동일해요. 네.